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추석날 며느리에게 쫓겨난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15년간 한결같이 며느리를 챙겨왔던 62세 미선 씨. 하지만 추석 밤 10시, 돈도 없으면서라는 한마디와 함께 짐가방이 현관 밖으로 던져집니다. 택배 분류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시어머니. 그런데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금색 VIP 카드에 적힌 그 이름을. 과연 미선 씨는 왜 10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3억 원의 빚을 진 아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대형 백화점 물류 입찰장에서 며느리와 마주친 순간 어떤 반전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미선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미선은 며느리 지연의 집 부엌에 홀로 서 있었어요. 62살의 손은 이미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칼질을 하고 나무를 다듬고 국물 맛을 보았죠.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건 15년째 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등에서 다리까지 저릿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자. 미선은 작게 중얼거리며 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전 8시,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요. 소금이랑 설탕 아주 적게 넣어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아, 그리고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쏟아냈습니다. 사실 갈비찜이랑 튀김은 제가 배달 주문했어요. 어머님 음식이 친정 식구들이 맛없다고 하네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5년이었어요. 명절마다 이 집 부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늘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맛이 없다니.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오후 2시, 지연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 부부, 조카 둘까지 6명이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선은 부엌에 숨어 있었어요. 마지막 음식을 차리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저녁 6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어머, 이거 간이 안 됐네. 지연의 어머니가 나물을 먹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맞아요. 맛이 좀 이상해요. 지연의 아버지도 고개를 가웃했어요. 미선은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쿵 울렸어요. 에이, 그래도 드시죠.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미선은 설거지를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지연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하룻밤만 자고 갈게.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긴 쉼터가 아니에요, 어머님.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택시비는 있으세요? 아, 맞다. 돈도 없으시면서.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지연은 미선의 가방을 들더니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선은 아들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등을 폈습니다. 그래. 나갈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등 뒤에서 쿵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미선은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죠.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금색 VIP 카드였습니다. 신속물류 회장 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선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연아, 넌 아직 몰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음 날 새벽 4시, 미선은 택배분류센터에 출근했습니다. 동료 순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눈이 퉁퉁 부었잖아. 괜찮아.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따뜻함에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며느리한테 쫓겨났어. 작게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쓰는 폰이 아니었어요. 비밀번호가 걸린 다른 휴대폰이었죠. 화면에 태호 이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이가 그걸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선은 전화를 끊고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오늘도 무거운 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어요. 상자들이 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나씩 들어 올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나?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보여줄 때인지도 모르겠다고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미선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50이라는 나이가 너무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20살 우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죠. 미선은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미선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2달 후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세요. 시동생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보험금과 작은 퇴직금뿐이었어요. 거기에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시댁은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소송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시댁 식구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했어요.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우진이를 이런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 없어. 일주일 후 미선은 부도 직전인 작은 물류 회사를 발견했어요. 신속물류라는 이름의 회사였죠. 헐값이었습니다. 미선은 모든 돈을 모았어요. 보험금, 퇴직금, 외할아버지 유산까지. 그리고 회사를 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미선은 물류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택배가 어떻게 배송되는지, 물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 물류센터에 처음 출근한 날을 미선은 잊을 수 없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무거웠어요. 허리가 휘청거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1년을 버텼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배웠어요. 택배 하나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치는지, 배송 기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그걸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미선은 신속물류를 업계 5위 회사로 키웠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3위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미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왜 말 안 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댁과 싸우지 않으려고, 우준이가 돈 때문에 의존하지 않게 하려고, 며느리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라고.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숨기는 게 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그날 밤, 뭔가가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 미선은 우체국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채무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우진의 이름이 보였어요. 3억 원.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미선은 우진의 집 앞에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었죠. 한우진 씨 어머니세요? 덩치 큰 남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이 저희한테 3억을 빌렸는데요. 연락이 안 되네요.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일로 그런 돈을? 친구랑 사업하다가 망했나 봐요. 근데 아드님이 연대 보증을 섰대요.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진이가 사업을 했다고? 그것도 실패했다고? 오늘까지 안 갚으면 뭐 아시죠?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미선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휴대폰이었죠. 태호 이사,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당장 3억을 준비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태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요. 1시간 안에.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미선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태호 이사가 가방을 들고 나왔죠. 여기에 있습니다. 가방을 열자 돈다발이 빼곡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돈을 세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3억 맞네요. 이제 빚은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미선은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호가 부축했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아드님은 집에 계신 것 같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이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죠. 우진아, 미선이 조용히 불렀어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라니. 20살에 씩씩하던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왜 말 안 했어? 미선이 물었어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친구가 사기쳤어요. 회사 돈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겨우 나온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아들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미선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빚은 갚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아파트 복도에서 경비 김 씨가 미선을 불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순간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라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김 씨가 황급히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서울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 서 있었습니다. 대형 백화점 체인의 물류 계약 입찰이 있는 날이었어요. 5년 계약에 연 500억 원 규모였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 회의실 복도에 서 있었죠.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죠.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일 때문에 왔어. 신경 쓰지 말고 내 발표 잘해. 하지만 어머님이 왜 여기? 나중에 얘기하자. 미선은 지연을 지나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백화점 구매 담당 임원들이었죠. 미선은 신속물류 팀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우 이사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미선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경쟁사였죠. 무난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퀵센스 팀,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연이 팀원 셋과 함께 들어왔어요. 지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저의 퀵센스는 AI 기반 물류 추적 시스템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답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이 나타났죠. 드론 배송, 무인 분류 시스템, 실시간 추적 앱. 하지만 미선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습니다. 10년간 현장에서 일한 눈이었어요. 심사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형 가전제품 같은 무거운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연이 버벅거렸어요. 그건 협력사와 고객이 부재 중일 때 재배송 프로세스는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팀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15분 후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연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미선을 힐끗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신속물류팀, 준비해주세요.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태호 이사와 팀원들이 따라 나섰어요. 발표장 앞에 섰을 때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등에서 다리까지 저릿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속물류 회장 강미선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었어요.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사진들이었죠. 10년 전 저는 이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선 자신의 모습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새벽 4시 하루 평균 2,000개의 상자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웠어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두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백화점 고객은 다릅니다. 고가 제품이 많고 시간 약속이 중요하죠. 포장도 완벽해야 해요. 미선은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저희는 10년간 백화점 배송 오류 사례 3,000건을 분석했습니다. 파손 원인의 68%는 상자 적재 방식이었어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실제 배송 기사가 상자를 싣는 모습이었죠. 무거운 물품은 아래, 가벼운 물품은 위. 기본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은 계속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마지막 화면이었습니다. 저희 배송 기사 평균 근속 연수는 7년입니다. 업계 평균이 1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네요. 심사위원 한 명이 감탄했어요. 사람이 오래 일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고객을 알게 되거든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선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지연이 멀리서 미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저는 정말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미선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소리쳤어요. 미선은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님, 태우 이사가 달려왔죠. 병원 가야겠어요. 미선이 겨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지연의 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미선이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죠. 깨어나셨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척추 디스크가 파열되었습니다. 신경이 심하게 눌렸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늦으면 하반신 마비될 수 있어요. 미선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언제요?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며느리도 알았고 회사 사람들도 알았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이 편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은 홀가분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미선은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수술 동의서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걸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하지만 보호자 서명란은 비어 있었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우진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했죠.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있어? 강미선 회장.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채권자들이었어요. 지난번 그 남자 셋이었죠. 여기 있었네. 아드님이 또 돈을 빌리려고 했던데요. 덩치 큰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오더라고요. 500만 원 빌려달라고. 그 말에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진이가 또 안 빌려줬어요. 대신 여기 와서 말하라고 했죠. 남자들이 나가고 나서 미선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우진이가 또 돈을 빌리려 했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말라 있었죠. 셔츠는 구겨지고 더러웠어요.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9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또 갔구나. 돈 빌리러.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못 참았어요.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우진아. 미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병원 가야 해. 알아요. 이제 알아요.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카드였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상담받고 있어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못 끊어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우진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회장님이라는 거.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경비 아저씨가
실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진이 작게 웃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날 위해서였죠?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댁이랑 싸우지 않으려고 내가 돈 때문에 의존하지 않게. 알아요. 다 알아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왜 왔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석날 그렇게 모욕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미선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어머님,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빚, 제가 갚았어요. 친정 부모님께 빌려서. 뭐라고? 미선이 놀라서 물었어요.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힘들어하는 거, 어머님이 회장님이신 거. 모두. 지연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모님께서 드리래요. 추석날 무례했다고.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사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우진이 수술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호자 서명란을 보더니 펜을 들었어요. 보호자 강우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지연도 그 옆에 이름을 추가했어요. 보호자 이박지연. 미선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수술실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우진과 지연이 양옆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태우 이사와 회사 직원들도 와 있었어요. 물류센터 동료들까지 왔죠. 회장님,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도는 따뜻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 미선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우진이 미선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엄마는 강해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 이겨낼 거야. 미선이 우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지연도 미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시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번엔 진짜 맛있게. 미선이 웃었어요. 기대할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우진과 지연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선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어요. 수술실 안은 밝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비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제 모든 비밀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미선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모두.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옆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과 지연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 끝났어? 미선이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네, 성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대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발가락도 움직였죠. 다행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결심했어요.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뭐라고? 신속물류에서 일하고 싶어요. 가장 밑에서부터. 우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현장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 거야. 괜찮아요. 해낼 수 있어요. 우진이 활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죠. 2주일 후, 미선은 퇴원했습니다. 허리에는 아직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걸을 때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첫날, 태우 이사가 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 전무가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최진수 전무가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경영을 계속하시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미선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회장님의 현장 근무가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는 의견도 있고요. 최 전무가 다른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죠. 10년 전 직원 이직률이 60%였습니다. 지금은 15%예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배송 오류율은 8%에서 0.3%로 줄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업계 1위고요. 이사들이 자료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장 경영의 결과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9대 2. 미선의 승리였어요. 오히려 최 전무의 매각 시도가 문제가 되었죠. 결국 그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이 물류센터에 출근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미선은 몰래 센터에 갔죠. 창문 너머로 우진을 지켜봤어요. 우진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진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석 달 후, 우진은 신입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미선이 직접 상을 건넸어요. 축하해요, 강우진 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회장과 직원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엄마와 아들의 미소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왔어요. 이번에는 회사 물류센터에서 명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직원 100명이 모두 모였어요. 임원부터 신입까지, 배송기사부터 사무직까지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동그랗게 빚으면 터지지 않아요. 미선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옆에서는 우진이 능숙하게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지연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제 거 좀 봐주세요. 잘했어요. 예쁘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스타트업은 신속물류의 협력사가 되었어요. 현장을 배우고 나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특별한 배송이 시작되었어요. 한 상자의 정성 프로젝트였습니다. 명절에도 일해야 하는 병원 직원들, 독거노인 가정, 어려운 이웃들에게 송편과 생필품을 보내는 거였어요. 우진이 트럭에 상자들을 실었습니다. 각 상자마다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진이 직접 쓴 거였죠. 명절에도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우진이 트럭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미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미선은 물류센터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트럭들이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진이 탄 트럭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회장님, 뒤에서 순이가 다가왔어요. 1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가족이 있어요. 순이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도 가족이 됐어요.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우진, 지연, 그리고 지연의 부모님까지 왔습니다. 다들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년 전 추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가족 같았죠. 어머니, 우진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편지 하나 썼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래, 읽어봐. 우진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엄마, 1년 전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아요? 빚도 지고 엄마한테 짐만 됐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어줬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진이 편지를 내려놓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미선은 일어나서 우진을 꽉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우진아.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지연의 부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그 추석 밤과 똑같은 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밤 미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름보다 한 상자의 정성으로 기억되고 싶다. 택배 상자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담겨 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전하는 것.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물류센터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상자들이 전국으로 배송될 거예요.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 있을 겁니다. 미선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물류 회장 강미선 씨가 10년간 숨겨온 비밀과 가족과의 화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당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반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선 씨가 왜 그 긴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는지, 왜 가족에게 숨겨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오해나 화해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